자, 안녕하세요. 홍상규 셰프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좀 특별해요. 보통 세미나는 앉아서 보는 세미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제가 항상 느낀 거고 큰 데서 100명, 200명 모아놓고 세미나를 해도 1시에 시작하면 다 준비해놓고 이제 반밖에 못 보여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워가지고 직접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직접 크림도 써보고, 만져보고, 짜보고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좀 느낌이 더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가면 이거 샘플 주셔도 잘 안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같이 직접 다 만져보고 생각까지 다 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치즈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미국에서 온 필라델피아,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것도 있고, 얘는 이제 호주에서 만든 크림치즈. 조금 더 물성이 단단해요. 단단하고, 맛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이 이걸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시기에 필라델피아를 기존 거랑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려면 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약간 물성 있는 크림 종류, 스프레드, 바로 사용하고 싶은 제품들에는 이제 독일산, 독일에서 만든 크림치즈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물성이 좀 있다 보니까 쓱 바르면 매끄럽게 발라져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마스카포네 치즈처럼 그런 느낌으로 생크림에다가 얘 넣고 설탕 넣고 같이 휘핑하시면 샹트크림에다 조금만 넣으셔도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 수가 없죠. 딱딱하니까 어떻게든 풀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냉장 상태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넣어서 그냥 휘핑하시면 돼요. 저도 사용해보지만 이번에 처음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해서 이걸 신청받고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다 크림 종류는 다 이걸로 바꿨어요. 너무 편리하고 맛이 조금 더 깨끗하고 신맛은 조금 적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신맛을 기존에 미국산하고 비슷하게 하고 싶으시면 레몬즙이나 이런 걸 살짝 넣어주시면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빵은 조금 유래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얘를 먹고 우리 수강생분이 이거는 크레이지 브리드다. 미친 빵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줬는데 차마 그렇게 쓸 수는 없어가지고 한동안 부르다가 너무 이건 좀 그래. 그래서 이름을 그냥 더블 코코넛 크림치즈빵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만큼 드시면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기존의 크림치즈를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이거는 끓여가지고 속을 만들어요. 같이 끓여서 만드는데 그 필링에 굉장히 좀 중점을 주고 만든 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믹싱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일단 하시고,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탕종이에요. 보통 어떤 분들은 얘를 처음부터 같이 넣는 분도 계시고,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넣었어요. 근데 양이 많지 않은 탕종, 키로당 200 정도 되는 양들은 여기보다는 그냥 70에서 한 80% 믹싱이 됐을 때 넣는 게 볼륨이 훨씬 더 좋아요. 내가 기존 사용하던 우유식빵을 대신 탕종을 넣고 하고 싶으시면 처음에 넣지 마시고 마지막 70~80%때 넣어주시면 글루텐이 어느 정도 많이 잡힌 상태잖아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를 넣어주시면 글루텐에 손상이 안 가는데, 처음부터 이 알파화된 이 전분, 탕종은 알파화된 전분이기 때문에 얘를 처음부터 넣게 되면 글루텐이 약해져요. 분명히 만들었는데 반죽 좋은 것 같은데 볼륨이 별로 없다 그러는 거는 이 이유예요. 한번 바꿔보시면 바로 다음날 전화 와. 야, 빵이 이렇게 볼륨이 좋은 거였어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모찌모찌 식빵이나 이런 탕종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처음부터 넣을 수밖에 없어요. 수분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인 다른 빵들은 다 나중에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효 시간은 똑같이 온도만 맞으면 똑같이 지켜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중요한 건 없는데, 자, 필링이 중요해요.
자, 재료 중에서는 모르시는 게 있네요. 그죠? 네, 있어요. 하나 있네. 자, 그리고 자, 코코넛 필링 한번 볼게요. 자, 필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설탕, 소금, 생크림 쭉 넣고 코코넛 분말을 넣고 냄비 넣고 끓이는 거예요. 자, 끓여가지고 이 코코넛 분말의 향을 충분히 우려내 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고 충분히 우려나서 끝나면 바로 크림치즈를 넣고 다시 끓이시는 거예요. 슈그리 커스터드 크림 끓이듯이 그냥 끓이시는 거예요. 끓인 다음에 완벽히 식혀서 뭐 전화 냉장고에 놨다가 식히셔도 되고 아니면 빨리 얼음물에 식히셔도 되고 식혀서 파인서부터 딜을 넣고 섞어주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 양을 넣으면 되게 쫀득쫀득한 맛이 나요. 그리고 이걸 줄이면 줄일수록 크림치즈의 맛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100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진짜 쭉 늘어나는 그냥 그 부드러운 그 치즈 맛이 좋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한국 사람은 떡 문화도 있잖아요. 쫀득쫀득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파인소스 티를 안 내면 좀 크림 상태, 슈크림 상태가 되는 건가요? 약간 부드러운 크림치즈니까 넣을 수는 있어요. 얘를 넣었다고 해서 아주 돼지고 그러진 않아요. 구워졌을 때 호화가 익어가지고 탄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장고에서 꺼내도 약간의 쌀 수 있을 정도 아니면 뭐 발라서 뭘 말아주거나 이런 데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질문 하나만. 네. 끓인다고 하셨는데 끓이는 뭐 적정 온도가 있는 건지. 그거 이따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다 만들어놨는데 따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없으면 안 넣어도 되지만 넣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어서 얘를 저희가 넣는 거고요. 유산균이니까 글루텐을 분해하는 유산균이에요. 글루텐을 일부러 만들려고 강한 밀가루 썼는데 왜 분해하는 걸로 쓸까? 빵 나오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 반면에 얘를 만들었을 때는 강력분을 우리가 사용하면 뭐 12에도 뭐 12.6 정도의 단백질이 있잖아요. 이 단백질이 뭐 6, 7 이 정도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 뭐 셀리악 환자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거죠. 짧은 시간에 빵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가 됐다는 거는 좀 놀라운 거고 저희가 미국 다 저희 빵을 보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인을 드리는 거고 뭐 사워도우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긴 시간 동안 통해가지고 얘네들이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짧은 빵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다 이번에 반죽할 거는 더블 코코넛 브레드. 똑같이 아까처럼 유산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트 들어가 있고 밀가루랑 저는 항상 이스트를 섞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재료 일단 1분 섞기가 항상 기본이에요. 설탕, 소금도 다 있는 거예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얘는 밖에 있었나 봐요. 조금 불안하게 돼요. 왜냐면 작은 믹서에 돌리면 마찰력이 많아지니까 얘는 냉장고에 있었지만 자, 얘를 다 넣고 자, 색깔이 있다는 거는 배합이 고배합이다. 아까 거보다 훨씬 더 고배합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걀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배합이 세고 반죽은 끈적끈적하고 자, 이런 고배합은 우리가 부드러워서 좋아하지만 이스트는 굉장히 싫어요. 아주 고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발효되는데 조건이 절대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게트처럼 물만 들어가거나 이게 제일 좋은데 자꾸 설탕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자기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스트는 굉장히 괴로워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이스트 양이 다른 빵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간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뺀다고 하면 이스트를 뭐 3g, 4g만 넣어도 충분히 발효가 잘 돼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반죽을 우리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자, 1단으로 우선 2분, 2, 3분은 갖고 오셔서 2, 3분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죠? 네, 재료를 섞어줘야 되니까. 지금 클린업 단계, 픽업 단계에서 섞이는 클린업 단계를 들어서고 얘가 지나가면 발전 단계가 들어가죠. 또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1부터 10까지 있는데 10이면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최종 단계. 자, 여기서 버터를 이 정도 양이 됐을 때 언제 넣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보면 되게 좋아요. 기본 상식 알고 있으면 레시피를 그냥 레시피만 봐도 아, 이거는 버터를 이 타임에 넣어야겠다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버터가 50g, 그러니까 키로당 5% 뭐 미만이면 그냥 아까 베이글처럼 처음부터 넣으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반면에 버터 향이 많아지면 글루텐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같이 넣으면 약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반죽을 버터로 코팅을 시켜주면 훨씬 더 매끄러운 반죽이 완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 반죽이 발효가 더 잘 되고 탄산가스를 더 잘 막아주니까 잘 부풀겠죠. 그런 조건들이 다 여기 믹싱하는 동안에 내가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버터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18도, 버터 온도가 18도 정도 있을 때 넣는 걸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여름엔 더우면 24도, 5도 막 되잖아요. 그 정도 온도면 우리 크리마 시키는 파운드 만들 때 쓰는 포머드 상태의 온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기 너무 길어요. 그래서 18도나 16도나 이 정도 선에서 넣어주는 게 가장 잘 섞이고 반죽에 문제가 없고, 만약에 내가 온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온도가 길어, 너무 부드러워, 그러면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 온도가 높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냉장고에 넣어볼까 봐요. 그럼 조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아이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면 좋고, 바게트 할 때도 후트임물을 이상할 것 같으면 냉동고에 넣었다가 차갑게 한다든지, 치아바타 할 때 올리브오일을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좀 더 프로답게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기는 거죠. 큰 거에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손이 빠르다고 해서 그게 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을 잘 지켜서 빵을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일단으로 일단 준비 운동. 아까 베이글 같지 않게 얘는 굉장히 부드러워, 그죠? 2단으로. 아까 버터 같은 경우는 양이 그래도 좀 되다 보니까 3단계에서 4단계, 1에서 10까지 있는데 4단계 정도 됐을 때 글루텐이 형성이 되면 넣는다. 아까 우리 베이글 할 때도 중간중간 뜯어봤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 정도면, 글루텐이 이 정도면 버터를 코팅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버터가 이거보다 2배예요. 우리가 보통 브리오슈 같은 건데 밀가루 1kg에 버터가 400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끝인 거예요. 8단계, 9단계에서 버터를 넣으셔야 돼요. 글루텐이 완벽하게 다 잡히면, 베이글처럼 잡히면 그때 버터를 그냥 섞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완벽한 반죽이 되는데, 자, 그때까지 중요한 거는 믹싱 막 하잖아요. 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버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가 28도 막 9도가 됐어. 그럼 버터는 27도 이상 되면 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넣으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중간에 온도 체크해서 온도를 내려서 한 25도 정도 생각하신 다음에 버터를 넣어서 섞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오랫동안 냉동 보관해도 문제가 없는, 어떤 데는 브리오슈 저희 현장에 있을 때도 분명히 잘 쳤다는데 안 커요. 너무 기름이 나와. 그게 다 온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쳐가지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만져보면 에이, 그죠? 뚝뚝 끊어져요. 끊어지는데 온도 한번 그래도 한번 이때쯤에 체크하고 한 50% 60% 때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조금 불안하네요. 24.6도니까 벌써 이제 믹싱은 30%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까는 글루텐이 빨리 잡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래 걸리죠? 그게 바로 버터, 계란, 설탕 이 녀석들이 들어가서 막 글루텐을 못 만들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다 버터까지 빨리 넣어버리면 더 안 좋겠죠. 이해하기 훨씬 편하죠.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 했던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면 굉장히 빵이 고급스럽게 잘 나오는 빵이 돼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죠. 항상 내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다 아닌 것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세미나를 받거나 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말도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같은 팡도르는 버터를 처음부터 넣어요. 500g인데 그 믹싱도 여기서 끝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엉뚱하게 한번 해본 것도, 프랑스 가서 빵을 1차 발효한 다음에 다시 버터를 넣고 또 돌리는 거예요. 그제서 이거 보면 글루텐이 다 망가지겠죠. 일부러 그렇게 부드러운 끊어지는 식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한 게, 버터도 처음부터 넣고 믹싱도 30%밖에 안 하고 반죽을 끝낸 다음에 다 만난 다음에 팡도를 딱 먹으면 거의 카스타라 같이 그냥 거의 입에서 쑥 녹는 그런 맛이 만들어져요. 전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하면 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버터를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위안은 되지만 그래도 25도 이상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 탄력이 생겼다. 아까보다 탄력이 생겼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서 한 30%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온도 체크 자주 해서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믹싱하다 멈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자, 지금 27.4도예요. 비상인 거, 비상. 끝났을 때 온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절반 가까이 왔는데 났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쯤에 저희는 이제 버터를 넣고 섞이면 얼음물을 받쳐야 돼요. 자, 버터가 조금 더 단단해졌지만 딱 넣기 좋은 정도 18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면. 버터 온도가 18도 정도면 넣기에 적당해요. 딱딱하면 또 안 섞이잖아요. 대부분 온도는 체크 안 하는데 저도 하다 보면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정도가 제일 좋더라 해서 한번 재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그 반죽을 버터가 코팅하는 거예요. 코팅하는 과정이고, 자, 온도가 좀 높으니까 얼음 있잖아요. 또 낮추면 버터가 좀 더 잘 섞이죠. 이거 안 해주면 분명히 34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믹서기가 작기 때문에 반죽이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3단 넣어야 돼, 있다가. 더 맛살리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저 집은 얼음물 안 되나 봐요. 왜냐면 믹서볼이 크니까. 크고 마찰기수가 좀 이보다 작으니까. 저 집도 아마 온도 높을 거예요. 옆팀도. 받쳐야 되는데 안 받치면 뭔가 체크를 해야겠죠. 어떻게든지 온도는 28도 그 정도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7도, 8도.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애들이 안심하고 잘 섞이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팔 아프겠죠? 잠깐만 잡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놔보세요.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다 무에 반죽, 버터가 위에는 안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긁어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요거 섞인 다음에 확인해 보면 한 60%, 7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탕종을 넣는 거예요. 자, 넣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 아, 이 정도면 얘가 들어가도 글루텐을 뭐 방해하지 않겠다 생각하실 정도로. 자, 이거 보시면 자꾸 반죽이 위로 올라가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3단에 안 적혔어도 3단을 하셔야 돼요. 회전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온도계 한 번만 더 꽂아보고, 거의 80% 됐죠. 아, 이러면 탕종 넣을 때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5.8도예요. 어떻게 보면 빵 의사처럼 얘를 진단을 잘해야 돼요. 얘네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잘 크고, 너무 내려가면 이제 그 다음 빼주고 마지막 온도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걸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부러 뭐 뭔가 잘못 넣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그렇게 경험하라고 하거든요. 일부러 소금을 안 넣고 반죽을 해요. 망쳤어. 나중에 아니면 이만큼 버려도 되잖아요. 발효 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살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다 버려요. 너무 아까워. 스펀지 도우법. 스펀지 도우법이니까 반죽을 다 계량을 해가지고 반죽을 하고 밀가루에 절반만 달아서 뭐 소금 1.5배 넣고 반죽하시면 더 좋은 반죽이 되는겠죠. 조그만 머리 쓰면 아주, 자, 지금쯤이면 빼도 될 것 같아서 반죽이 많아야 반죽은 잘 돼요. 큰 데서 반죽을 많이 하면 빵도 더 맛있고 반죽도 훨씬 더 잘 되고. 집에서 조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가 작은 사이즈를 해봤거든요. 생크림 믹서기로 집에서. 아, 정말 반죽이 안 돼요. 제가 10분째 거를 거기서 20분 쳐야 되니까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항상 이제 위에는 탕종이 안 섞일 수 있어서 반드시 잘 체크하시고, 자, 한번 늘려보면 100% 다 됐을 거예요. 보기에도 매끄럽죠?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은 이게 100이야 그럴 수 있고요. 저는 대부분 반죽을 100보다 조금 더 하는 편이에요. 온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1분만 3단으로 할게요. 기본 장가자빵. 네. 제가 이걸로 모든 당가자빵 다 팥빵 만드시면 진짜 잘 맛있을 거예요. 아마 감동하실 거예요. 모든 반죽은 기본 맛있는 걸로 응용을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탕종이 섞일 거예요. 자, 마지막 마무리는 2단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6, 7도, 8도 이 정도면 뭐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잡아주세요. 제가 뺄 동안. 그거는 딱 혹시나 모르니까 물을 다시 냉동실에 넣어놓을 거예요. 다음 것도 또 높을지 모르니까.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이제 만져보실 때 부드럽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봅시다. 보기에도 되게 안정감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하면서 반죽 탄력 한번 본인들이 했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찰지거든요. 자, 해보세요, 한번. 탕, 자신이 가져도 돼요. 네, 지금 막 때려도 상관없어요. 네, 바로 잔다면 때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게, 찰진데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죠. 네. 지금 우리가 온도라든지 이런 걸 다 맞추려고 노력했잖아요. 되게 좋은 경험에 만져보는 거는 세미나 때는 못 만져보잖아요. 그냥 한번 찔러보거나 이 정도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수업을 선호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냉동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냉동법이 따로 있어요. 아, 얘는 또 따로. 예. 자, 이제 온도가 딱 맞으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7도까지. 네, 27도. 26.4도 나왔어요. 5도. 아까 그냥 놔뒀으면 34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완전히 망치는 거고, 이 정도면 그래도 당과자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22, 3도 나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26.5도면 저는 좋은 것 같고요. 특히 탕 정도란 거는 다른 반죽보다 1도 정도 낮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랩 씌워서 온도, 그다음에 시간, 여기 팀 이름. 자, 얘 조건은 발효 온도가 뭐 30도, 32도 그 정도에서 습도는 뭐 80% 정도면 좋거든요. 거기다 넣어서 발효를 할게요. 더블 코코넛 중에서 이제 필링을 만들 거예요. 아까 크림치즈를 끓인다고 했죠. 끓인다고 했는데 재료를 보시면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는 100%짜리도 있고 뭐 70%짜리도 있고 뭐 퍼센트가 좀 달라요. 인터넷 들어가면 100%짜리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탕, 소금, 그 다음에 생크림, 자, 코코넛 분말. 자, 요거를 넣고 우리가 끓이게 되면 훨씬 더 향이 우러나겠죠? 자, 얼마큼 끓이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되기도 조금 달라지긴 해요. 섞다 보면 여기서 향이 막 올라올 거예요. 물론 코코넛 향도 있어요. 그죠? 코코넛 향이 있어서 그냥 안 끓이고 그것만 넣어도 향이 확 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먹은 다음에 끝에서 별로 안 좋아요, 느낌이. 향이라는 거는. 천연적으로 향이 우러나게끔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많이 만들어서 미리 냉장고에 두시고, 저희는 항상 얘를 만들어서 냉장고에서 뭐 전날 충분히 식히는 걸 더 추천드리거든요. 그 치즈를 제가 호주 거를 사용하는 거는, 독일 거는 아까 스프레드 형식이잖아요. 질어서 나중에 크림 싸기 뭘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한 타입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마스크 썼는데도 향이 느껴지죠? 코코넛 향이. 자, 여기서 끓이는 거는 자기 마음인 거예요. 얼마큼 끓일지는. 그리고 크림치즈를 끓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이거 좀 새로운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끓여서 뭐 사과도 넣고 이것저것 많이 사용하는데 끓이는 방법을 좀 사용을 해요. 나중에 먹는 텍스처가 좀 달라서. 자, 이 정도면 자, 충분히 향이 우러나고, 자, 치즈를 좀 부드럽게 만들면서, 아니면 이를 전자레인지 돌려서 부드럽게 해서 넣으시면 좀 더 빠르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펄펄 끓을 때까지 크림처럼 끓이시고, 지금 여기 파인소프트 티가 있지만 지금은 넣지 못하겠죠. 완전 식은 다음에 얘를 넣고 섞어 주셔야 돼요. 뜨거울 때 넣어 주시면 안 돼요. 호화가 될 거네요, 그죠? 밀가루나 이런 전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60도에서 85도 사이에서 호화가 돼요. 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뜨거운 데 넣어버리면 벌써 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텍스처가 안 나오니까 우리 탕종을 여러 번 사용했지만 탕종 같은 경우는 밀가루를 익힌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밀가루를 85도까지 최고 전까지 끓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탕종이에요. 우리는 기계로 보통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올릴 수가 없어서 저희는 밀가루를 살짝 데워서 믹싱을 하거든요. 그럼 그 정도 비슷한 온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탕종에 대한 설명을 다 이론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전주에 했던 이론을 보시면 탕종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래서 원하는 향신료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나중에는 뭐 블루베리라든지 원하는 잼을 넣어서 크림을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코코넛이지만 그런 경우는 코코넛을 굳이 안 넣어도 되겠죠. 코코넛 빼고 그냥 끓이시고 나머지 넣으셔도 돼요. 자, 이 거친 거는 코코넛이에요. 치즈가 아니고. 이 정도 끓여주면 완성이 됐어요. 어렵진 않죠. 근데 베이커리에서 양이 이만해지면 힘들겠죠. 하실 때. 자, 이 상태에서 덜어서 그러니까 내부로 밀착을 꼭 해주셔야 돼요. 뜨거운 것들은 금방 건조가 되니까 밀착해서 냉장 넣어서 식히시고, 너무 급하신 분들은 얼음을 받쳐서 이 자체를 바로 식혀서 전분 넣고 놔뒀다가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내부를 밀착한 다음에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이제 분할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봤지만, 자, 이쪽 팀은 27.3도였고, 이쪽 팀은 26.5도였어요. 보니까 얘는 발효가 꽉 찼고, 얘는 조금 덜 됐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얘가 맞는 거고, 얘는 조금 더 저희가 발효가 조금 더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발효가 어린 반죽보다는 조금 더 발효가 된 것들이 훨씬 더 부드럽고, 오븐 스프링도 좋고,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쭉 주시고, 여기서 분할을 해볼게요. 몇 그램으로 됐어요? 70g이요. 자, 그램 수는 내가 뭐 우리 동네에 따라서 식구들이 많으면 큰데 크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작게 해도 되고. 고맙습니다. 자, 뗄 때도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뜯지 마시고 부드럽게 넣고, 된 다음에 잠깐 뒤에 놓을게요. 스크린 말아주십시오. 자,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적당한 두께로 해주시고, 여기서 막 접거나 그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자, 둥글리게 그냥 둥글게 해주시면 돼요. 자, 종기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처음에 어떻게 하면 가스 빼고, 그냥 가스 빼고, 둥글기는 힘 빼고 밑으로 가볍게 이렇게 웨이브로 부드럽게. 이거는 조금 거칠죠? 바닥에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달라붙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시고, 자, 힘을 빼보세요. 힘을 빼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에다 넣어주시겠어요? 힘을 빼면 거의 잘 안 붙어요.
힘을 빼려면 마음을 쫙 비우고. 안 붙어요? 더 잘하시네요. 많이 만져보던 반죽이죠? 느낌이. 아까 베이커랑 다르게. 자, 여기 아까 팥 넣으면 팥빵, 소보로 찍으면 소보로빵, 소세지 넣고 소세지빵, 그리고 튀기면 꽈배기, 팥도너츠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작은 거 하나도 똑같이 해주시고. 잘하시네. 이제 아까는 질다고 하더니 얘는 또 괜찮으신 거죠. 자, 이렇게 막이 매끄럽게 형성이 잘 돼야지 가스 포집이 잘 될 거고, 가스가 안 빠져나가고 잘 클 거고. 15분이 좀 넘었겠죠. 그래서 탱탱하게 잘 크고 있어요. 자, 더블 코코넛. 아까 제가 끓여서 식혔던 게 그쪽이 좀 빠져. 요 반죽이에요. 쌀 정도는 되죠? 자, 하나씩. 얘를 떠서 바로바르게 싸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오래 걸리고. 그래서 분할을 해 놓은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개니까 한 12개씩 넣어볼게요. 자, 가스 한번 빼주시고, 얘를 하나를 딱 떼서 딱 넣으면 끝이에요. 자, 쌀 때는 이 손을 반죽을 안쪽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붙어요. 손을 약간 스냅을 주면 안 붙어요. 자, 이 상태에서 꼬집기 똑같이 돌려가면서 하나의 꼭지점을 만들어 주세요. 놓고 살짝만 이 정도만 눌러요. 그리고 코코넛을 할 거고, 얘를 얇게 밀면 이 안에 피가 얇아지겠죠. 먹었을 때 식감이 조금 덜 느껴지는 거고, 작게 하면 안에가 두꺼우니까 더 많이 느끼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싸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싸는 거예요, 그죠? 젓가락 많이 가져가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라 있으니까 이거를 가스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위에가 너무 얇게 되면 나중에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넣고, 우리 어떻게든 안 터지게만 싸면 되는데 아주 된 반죽은 아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쌀 때 왼손이 도와주게끔 이렇게 왼손 도와주면 편하고. 자, 손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는 손이 이렇게 아물어지고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죠? 이게 반죽보다 얘가 높으면 더 어려운 거라서, 이게 왜 안 되는 거냐면, 눌렀을 때 이 손이 이렇게, 네,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 주셔야지 되는데, 왼손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벌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싸도 괜찮죠? 벌써 싸졌어요? 살짝만. 자,
한 판에 10개만 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사는 게. 이거 약간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왼손이 이렇게. 늘리는 건 너무 늘리면 반칙인데. 왜냐면 늘리면 이 윗면이 얇아지잖아요. 그럼 토핑 올렸을 때 거기가 나중에 구운 다음에 네, 들어가 버려요. 아래 위로 갈게 하셔야 돼. 먹었을 때 얘가 딱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래 있거나 너무 위에 있으면 너무 크림이 빨리 느껴지고 팥빵도 마찬가지지만 가운데 있어야지 이 맛의 균형이 잘 맞는 거거든요. 이 싸는 거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싸주세요. 이거 다 끝나면 바로 이제 우리 호두 먹물도 똑같은 방법이라서 쌤이랑 그냥 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느낌이 다르시죠? 네. 그렇죠. 왼손 항상 오른손은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왼손이 같이 스냅을 주면서 안으로 말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말하기 훨씬 편하죠. 할 때도 엄지로 조금씩 도와주면 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왼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른손은 하는 게 없어요. 이거하고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왼손. 자, 얘를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하면서 빵이 반죽 돌아가야 돼요. 한 바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돌아가죠. 예, 골프공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를 TV 보면서 연습하시면, 다음날 내가 달라져. 달라져 있어요. 자, 한철판에 10개 정도만 놓을게요. 100g. 이렇게 해서 스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손이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빵이 돌아가야 돼. 그래야 크림이 정중앙에 딱 있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꼬집을 때도 왼손으로 계속 빵은 실수 없이 계속 돌아가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 손에 붙어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 싸야지 빵이 동그래서 나올 때도 동그랗게 나와요. 자꾸 싸면 나중에는 이게 육각형, 팔각형 빵이 자기 멋대로 나오는 거죠. 자, 한 판에 10개 하고 나머지는 철판 모아서 이렇게 할게요. 9개나 10개나요? 자, 한 반죽은 2차 발효를 할 거예요. 2차 발효. 2차 발효 한 70분 정도 걸려요. 70분. 얘를 살짝만 눌러서 자, 발효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탕, 밀가루, 코코넛, 흰자 그냥 다 섞어주시면 돼요. 볼이 너무 작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설탕만 녹으면 돼요. 설탕만. 자, 흰자. 자, 만약에 똑같이 했는데 반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도 뭐 건조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흰자로 하시면 돼요. 흰자로 제기를 맞춰주시면 되고, 흰자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되고, 이 토핑은 어디에 넣어도 맛있고요. 뭐 식빵을 토스트 하실 때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구우셔도 맛있는데, 주의할 점은 빵은 굽는 온도는 이대로 구우면 190도가 맞는데 얘를 올리면 토핑이 타겠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야 돼요.
145, 뭐 150 이 정도에 구우셔야 되는데 똑같이 180, 뭐 그렇게 똑같이 놓으면 위에가 까맣게 타요. 자, 장갑 끼신 분들 그쪽. 자, 이거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할게요. 그람수 정해지지 않은데 이 정도 올리시고 골고루 이렇게 피시면 잘 펴져요. 다 한 다음에 거기 회라 있으면 회라 하나만 주시겠어요? 자, 이 까칠까칠한 게 좋으면 이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매끄럽게 깨끗한 게 좋으면 이걸로 한번 높이를 맞춰주시면 균일하게 머리 깎은 것처럼 예쁘게 나오고요. 얘를 까칠까칠하게 하면 나온 부분이 먼저 타겠죠. 그런 모양이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쪽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장갑 안 끼셨네? 자, 전체 옆 아래까지 다 씌워주시면 더 이뻐요. 자, 이런 빵은 좀 목갑빵에도 할 수 있고, 목갑 피 대신에 되게 잘 어울리고요. 최대한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게. 네, 최대한 이렇게 해서 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빵이 최대한 안 보일 때까지 밑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도 조금 이러면 약하고요. 더 넣어도 되니까 제 밑에 있죠. 왜 구워질 때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이 정도로 더 밑에까지 내려오셔도 되고. 자, 부족하면 조금 더 올릴게요. 이거는 남으면은 안 남는. 다음날 쓰셔도 돼요. 너무 두꺼우면 이것도 안 익어요. 얇게만 전체로 씌워주면 돼요. 흰자가 수분이 많으니까 너무 많아도 안 익으니까 최대한 얇게 넓게. 이게 구워지면 정말 고슴도치처럼 딱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 된 것들은 제가 오븐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차피 오븐에 못 들어가서 저거 나오면 넣을게요. 그쪽에는 뭐지? 안 들어간 거? 자, 만져보시니까 뜨겁다. 자, 온도는 다른 것보다 한 20도 정도 낮게. 이쪽에서는 지금 140도 났어요. 140, 145. 여기는 한 155에서 160도면 일반적으로 되는데, 현재 175, 180.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비스켓만 색깔이 이쁘게 나면 다 구워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들이 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150 나왔는데 온옥수는 탈 수도 있어요. 지혜라 같은 경우는 약하니까 또 딱 맞을 수도 있고. 반드시 몇 개만 구워보시고 다 태우면 안 되니까 높은 것보다는 조금 낮게 시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워지는 거 한 번만 보러 갈게요. 자, 시간 몇 분 맞춘 거죠?
3분 돌리고요. 자, 보시면 색깔이 자, 일부러 우리가 매끄럽게 안 했어요. 그래서 까칠까칠한데 오히려 더 시각적으로는 맛있어 보여요. 이게 타면 안 되고 위에 하얀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부분이 남아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가 질겨져요. 오히려 설탕으로 코팅했기 때문에 나저런 데서 바삭 구우면 우리 코코넛 전병 거 있죠. 전병 그런 식감이 나야 돼요. 물컹물컹하면 별로 매력이 없어서 뭐 크라상에다가 얘를 올려서 구우시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훨씬 더 맛있겠죠. 조금만 더 굽고 이쪽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색깔 나려고 그래요. 양이 많을 때랑 작을 때랑 달라서 제가 조금만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는 포장할 때는 이렇게 종이에 넣어가지고 판매하시면 뭐 진열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직은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자, 여기서 볼 때랑 꺼낼 때랑도 색깔이 달라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냥 골고루 얇게 펼친 거는 색깔이 골고루 잘 났고요. 조금 가운데가 두꺼운 것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달 보름달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꺼내겠습니다. 더 구우시면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제일 좋은데 뭐 시각적으로 보기 나름이라서 코코넛은 그냥 먹으면 질겨지잖아요. 설탕이나 시럽으로 만약에 1:1 시럽으로 코팅을 한 다음에 비벼서 구워주시면 입에서 그냥 그 과자처럼 녹아요. 살살. 근데 그냥 드시면 안 되는 거죠. 토핑할 때도 항상 시럽 이런 설탕으로 코팅을 해 주셔야 돼요. 제 스타일은 이 정도. 딱 이 정도 딱 좋게. 이 오븐은 정말 똑같은 온도해도 빨리 나오는 이유가 이 열에 침투하는 그런 성질이 또 다 다르대요. 좋은 오븐 쓰고 싶은 분들은 막 그 간절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각자 오븐 성능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자, 여기 코코넛 빵이 자, 여기서 다 나왔어요. 자, 한번 꺼내볼까요? 자, 오븐이 다르다 보니까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자, 보기만 해도 굉장히 뭐 맛있어 보여. 여러분 드셔보셨지만 너무 이뻐요. 저는 뭐 이 정도면 더 전체적으로 바삭하고 이런 거 있는 데는 약간 쫀득한 식감이 나고 이런 거 볼 때는 데코 본 거보다는 컨벡션이 훨씬 더 유리하고 데코는 조금 더 퍼지기도 하지만 윗불로 하다 보니까 여기가 먼저 색깔이 나잖아요. 굽는 게 조금 더 힘들어요. 여기서 컨벡션에 구우면 바람을 약하게 해도 전체적으로 다 구워주니까 그런 면에서 더 좋고. 자, 여기 있는 빵들은 다 여기 두 가지의 치즈를 사용해서 만든 거고 안에도 크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빵에 따라서 어떤 치즈를 사용할지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잘못되면 너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크림 같은 경우도 조금 질다 싶으면 이거보다는 이쪽 호주산 크림치즈를 사용해서 좀 보형성이 좋게 좀 얘 같은 경우는 질어서 약간 이게 모여들 수도 있어요. 모양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얘를 먹었을 때 이 빵의 질감하고 이 속이 안 맞으면 뭔가 맛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떨어져요. 그 만족도가. 크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빵의 질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딱딱한 빵에는 좀 묵직한 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스노우 같은 경우는 안에 말씀드렸지만 생크림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크림 같은 경우는 너무 찐득찐득하면 안 좋으니까 그냥 소프트를 안 넣고 이 치즈 맛을 그냥 본연의 맛을 가장 잘 살려주는 그런 쪽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뭐 빵을 만들어 봤는데, 뭐 요거 플레인까지 하면 총 6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세미나 했던 제품들도 다 괜찮지만, 자, 오늘 것들은 그냥 가서 바로 판매하면 되는 그런 제품들이고,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할 때도 그냥 이대로 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 숨긴 것도 없어요. 숨기면 나중에 또 다 들통나잖아요. 책이든 뭐든 저는 뭐 레시피를 바꾸거나 웬만하면 거의 안 하는 타입이고, 오늘 제품도 있는 그대로 해드렸으니까 가셔가지고 반드시 꼭 바로 해보시고, 치즈가 없어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샘플이 필요해요. 그래서 샘플을 받아보시고 그걸로 만들어 보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고 이러면 저도 좀 보람도 느끼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를 제가 고집을 한 것도, 제가 끝났지만 6시간 동안 했지만 5시간 뭐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같이 하니까 그냥 서서 혼자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과 같이 막 부딪히면서 만드는 거랑은 전혀 느낌의 정도가 달라서 앞으로 제가 한다면 이런 세미나는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관계자분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